기쁨아? 내가 예전에 오토바이 사고 나가지고 우리 기쁨이 푸들을 좀 소홀하게 볼 때가 있었죠. 그래서 잠깐 말바우에다가 맡겨놨었는데 어느 날 아침이 돼가지고 잊어먹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CCTV를 조회를 해보니까 밤 12시에 나간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들은 시간은 오전 7시인가? 찾을 수 있는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시기였죠. 답답하더라고요. 제 사랑하는 사람이 애견 미용을 배우고 있는데 그 지인분들이 다 나와가지고 전단지 만들어 갖고 기쁨아 기쁨아 하면서 이제 그 말바우 시장 그쪽 근방을 전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었죠. 전단지 만들고 또 뭐 어플에다가 이렇게 유기견 찾는다고 올리고 와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. 아니 나도 나가서 찾고 싶은데 병원에 있으니까 그럴 수도 없고 제 사랑하는 사람은 슬리퍼 신고 또 그날 비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. 찾아다니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안심을 시키기 위해서 걱정하지 마 이렇게 키우던 개가 집을 나가면 집에 안 좋은 어떤 운을 갖고 나가는 거래. 그래서 우리 기쁨이가 우리한테 걱정을 덜어주려고 나간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. 오히려 거꾸로 이렇게 위안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미치는 줄 알았죠. 그냥 무심코 올렸던 어플, 그 어플 이름이 포인핸드거든요. 여기서 전화가 온 거예요. 기적 같은 일이었죠. 이게 알고 보니까 우리 기쁨이가 말바우에서 저희 집이 비엔날레인데 비엔날레까지 한 4.2km 정도 된단 말이에요. 엄마 찾아서 엄마 보고 싶다라는 그 일념 하에 우리 사람보다 후각이 좋다고도 하지만 비 오는 날이면 그것이 거의 희박하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 냄새를 찾아가서 저희 집까지 갔다라는 거예요. 4.2km면 우리가 걸어서 가면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거리고 자전거로 가면 한 17분 정도?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이 비엔날레에서 말바우까지 우리가 같이 걸어간 적이 없어요. 이렇게 차만 타고 말바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어떻게 알고 왔을까요? 참. 항상 차 타고만 갔지. 근데 그걸 어떻게 왔냐 이 말이에요. 뭐 이정표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뭐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. 근데 그거를 냄새 하나로만 차차에서 그 4km를 넘는 데를 오다 보면 한 8차선 도로도 있고 4차선 도로도 있고 그거를 사고 없이 이렇게 왔다라는 것이 정말 대견하고 고맙더라고요. 어플에다가 우리 기쁨이 사진을 올려놨는데 어떤 사람이 비슷한 애를 내가 데리고 있다 연락이 와서 찾아가게 된 거죠.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희 집 아파트 제 차 앞에 앉아있더래요. 아빠 차라고 기억하고 우여곡절 끝에 찾게 되고 저는 전화 받고 병실에서 눈물이 나더라고.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것이 뭐냐면 우리 기쁨이가 진짜 엄마 아빠 보려고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왔다라는 그 의지를 저는 금방 포기해버렸다는 거죠. 근데 제 사랑하는 사람은 끈기를 갖고 계속 노력하고 찾다 보니 찾게 된 거죠. 뭐 병실에 있어서 제가 금방 그냥 마음의 짐을 덜어주려고 포기를 한 것처럼 표현을 했지만 저도 가슴이 많이 아팠죠.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포인핸드라는 그 어플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종류의 이렇게 길 잃은 강아지들이 사진들이 올라와요. 거기서 대부분 많이 찾더라는 거죠. 또 제 아는 지인이 또 이렇게 애견 카페를 하고 있는데 애견 카페에서 뭐 4일인가 5일인가 호텔에다가 맡겨놨는데 주인이 찾으러 오는 그날 샤워까지 다 시켜놨는데 틈 사이로 나가본 거예요. 그 사람들은 신혼여행 갔다 왔는데 뭔 답답해 보죠. 야 영혼이 나가더라고요. 그래서 막 이름 부르고 찾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같이 찾았는데 그 어플에다가 사진을 올렸는데 한 2시간인가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. 보호하고 있다고. 정말 그 어플 좋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반려견이 그럴 일은 없어야 되지만 혹시 그런 일이 생긴다면 포인핸드에 사연을 올리고 사진을 올리면 저희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아드릴 수 있는 요건이 되니까. 가자.
그 다음에 또 제가 자주 가는 승마장이 있거든요. 거기에 어느 날 고양이 한 마리가 딱 와가지고 발등에 앉더라고요. 전 고양이 엄청 싫어했거든요. 아니 그 고양이는 막 저한테 와가지고 비비고 어느 틈을 타서 제 무릎 위에 탁 앉더라고요. 왔는데 이걸 만져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몸을 부비며 야옹야옹 하는데 이걸 이렇게 떨쳐낼 수가 없더라고요. 또 떨쳐내려고 하더라도 좀 만지기도 싫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랬는데 야가 자주 오는 거예요. 그러다가 정이 들었어요. 뭐 손님이 놔두고 간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놔두고 간 건지 어느 날 유기묘죠. 여기 말도 많고 하니까 고양이는 제가 키우랍니다. 근데 거기서 야옹이라고 불렀어요. 이름을 야옹아. 그래서 저도 이제 야옹아 부르면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죠. 저희 기쁨이와 야옹이가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왔다. 저는 사람들이 고양이를 왜 키우는지 몰랐는데 그때 알고 있더라고요. 나는 그래갖고 사람들이 아니 왜 고양이를 키울까 생각해봤는데 한 강아지 키우는 것보다 고양이 키우는 재미가 한 10배? 그 정도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. 성가시게도 안 하고 딱 적절한 시기에 와서 놀아주고 가고 갑자기 뛰었다가 갑자기 또 와서 제 여기 턱 앞까지 딱 와가지고 이렇게 꾹꾹이를 해주고 가는 거예요. 하고 한 3, 4년 같이 지냈는데 병에 걸려서 죽게 됐죠. 근데 혹시나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내 강아지가 죽으면 내 고양이가 키우다 죽으면 이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지? 뭐 한 번씩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펫바라기라는 데가 있더라고요. 사이트가 펫바라기. 거기 가면 사람 화장하는 그 장례 수준하고 똑같이 해줍니다. 야옹이를 데리고 가면 염을 해주고 그 염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여주고 화면에다가 우리 야옹이 사진 띄워주고 우리가 그 앞에서 슬퍼하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됐다고 말을 하면 오동나무 뭐 그런 관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가스 그 소각하는 데다가 넣습니다. 그러면 한 20분 정도 있으면 나오죠. 뼈 가루를 땅에 묻을 사람들은 이렇게 황토 같은 그런 항아리에다 주고 보관할 사람들은 뭐 사기 그릇에다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뭐 구슬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낙골당에 놔두고 뭐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렇게 가격에 따라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. 묻었었는데 참 보면은 고양이나 개나 우리 사람들하고 참 오랜 관계 속에서 수많은 인연들을 맺고 있는 것 같아요. 저기 어디지? 전북 임실 그쪽에서는 오수개라고 있죠. 주인이 술 취해갖고 산에서 자고 있었는데 산불이 났는데 오수유 개가 주인을 살리고 죽었죠. 그래서 그 아마 고속도로 휴게소도 있을 거예요. 오수 휴게소라고 거기 가면 그 조형물도 있고. 근데 요즘에 어저께 저희 집 아파트 내에서 어떤 사람이 소방차 와불고 막 경찰차 오고 난리 났더라고요. 뭐 집에 불이 나는 거 어쨌는가. 근데 이제 그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집 주인이 개를 던질라겠다.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하는 말이 던질라면 지나 던지지 왜 개를 던질라 하냐고. 근데 요즘에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죠. 꼬마 아이를 개가 물어가지고 뭐 안락사를 시켜야 된다 어쩐다 이런 말도 나오고. 보니까 지금 한 3년간 119가 개한테 물렸다라고 출동한 건수가 한 7,000건 된다 그래요.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는 그나마 아직은 다행히 사망하는 경우는 좀 드문데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막 한 해에 한 30명씩 개 물려 죽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죠. 그래갖고 뭐 그거를 막기 위해 갖고 뭐 대형견 5종은 무조건 입마개를 하고 이제 밖에 나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또 보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만약 입마개를 해놓고 잊어먹어 버리면 유기견이 돼버리면 그 입마개를 자기가 풀 수가 없으니까 그냥 굶어 죽겠죠. 또 그런 애를 누가 이렇게 입마개 된 애를 위험하니까 입마개를 한 건데 그냥 섣불리 민간인이 가서 네 밥 못 먹겠구나 하고 이렇게 입마개를 풀어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. 문자가 왔던데 그 반려견이 3개월 이상이 됐다 이러면 무조건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. 안 하면 뭐 벌금이 최대 100만 원이라고 하죠. 뭐 나라에서 얼마 지원해주고 그냥 우리가 10,000원만 내면은 그 칩을 탁 꼽아준다 하더라고요.
반려견도 사람들처럼 주민등록증이 있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게 되면 우리 애를 잊어먹더라도 누가 찾으면 탁 바코드 찍다든가 뭐 정보를 검색하면 나오게 되는 거죠. 그러면 누가 함부로 자기 애를 버리거나 또 잊어먹거나 하더라도 주인을 금방금방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펫 파파라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반려견을 데리고 나왔는데 대소변을 봤는데 안 치우고 갔다. 그럼 사람이 사진을 탁 찍으면 그 포상금으로 해가지고 그 범칙금의 일부를 나한테 준다더라고. 입마개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. 근데 법이 아직 통과가 안 됐다 하더라고요. 이제 어떤 그런 의식과 어떤 수준들이 이제 점점 활성화가 돼가고 있는 그런 성장기이지 않는가.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이제 강아지들도 주민등록증이 생기고 일정하게 또 그 위험한 개들은 입마개도 하고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애가 없어지거나 잊어먹거나 뭐 그런 일이 생기면 그런 걸 대비해서 칩을 꼭 이제 포인핸드라는 그 어플에다가 꼭 사진을 올려야 된다. 그러면 찾을 수 있다. 우리가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헤어지게 됐을 때 다른 업체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한 펫바락이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장려를 해주고 있다. 뭐 이런 거를 좀 공유하고 싶었고요. 우리 산책하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아, 우리 개는 안 물어요. 지만 안 문다는 거죠. 주인만 안 문다라는 거죠. 근데 우리 기쁨이도 보면 주인도 물더라고요. 상황에 따라서. 생각해보면 나는 내가 이만한데 나보다 한 5층 높이 있는 사람이 내 모가지를 잡은다고 이렇게 쑥 오던가 내 머리를 이렇게 툭 치던가 나를 안으려고 하면 당연히 겁나겠죠. 방어 자세를 취하겠죠.